안녕하세요. 백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비서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네요. 책을 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어느덧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요. 매월 책들을 소개하던 시간들이 이제 추억이 되려고 하네요. 백 선생님 건강 잘 챙기시며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도 잘 챙기시기 바래요. 그럼 따뜻한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책 5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시인 사랑을 노래하다. 할머니의 노란 우산.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스낵 인문학. 이렇게 5권의 책입니다. 그럼 백 선생님이 먼저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소개할 책은 할머니의 노란 우산입니다. 남편이 파리 여행 중 아내인 피올라에게 선물한 노란 우산을 주인공으로 쓴 책인데요. 피올라는 이 노란 우산을 정말 좋아해서 비 오는 날은 물론이고 해가 쨍쨍 쪼 있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선물로 받은 물건 중 아끼는 것이 있으신가요? 예, 국민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목공으로 엉덩이를 맞았던 적이 있죠. 인생의 스승이신 선생님께서 주셨던 목공을 가장 아낍니다. 그리고 이 우산에 담긴 스토리가 무척 궁금해지네요. 네, 노란 우산을 아꼈던 피올라가 죽고 난 뒤 남편 그레질은 5년 동안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마음이 아픔에 컸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까요? 예. 할아버지는 하루 온종일 안락의지에 앉아 멍하니 창문만 내다보았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남겨진 그레질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잠자리에 들곤 했지요. 모두에게 잊혀진 채 오랫동안 우산꽂이에 꽂혀있던 나는 너무나 갑갑했어요. 할아버지는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건 누구에나 충격이지만 배우자의 경우 큰 슬픔으로 다가올 겁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모두 지켜본 피올라의 노란 우산은 안타까운 마음에 의인화되어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남편 그레질에게 아내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해주지요. 그레질은 오랫동안 사용해 녹슬고 망가진 노란 우산을 깨끗하게 닦고 수리해서 우산을 들고 밖으로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감정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편은 노란 우산을 들고 거리를 걸으며 아내를 다시 찾은 것 같다며 흐느낍니다. 함께 거닐었던 산책길, 카페를 다니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그레질은 또다시 우울함을 느끼게 되었죠. 서 선생님, 왜 그러셨을까요? 글쎄요. 비가 그쳐 우산을 쓰지 못하게 되어 그럴까요? 맞아요.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며 크게 실망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내가 그리웠던 남편은 해가 쨍쨍한 날에도 서심없이 노란 우산을 쓰고 에펠탑 아래서 함께 춤을 추던 추억을 떠올렸답니다. 노란 우산을 쓰고 있던 그레질은 그날 초록빛 우산을 든 지블레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우정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노란 우산을 통해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군요. 네,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기에 또다시 행복한 추억을 쌓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어요. 이 책 속에서 남편의 이름인 그레질은 프랑스어로 사랑눈이라는 뜻이고 새롭게 만나게 된 여성 지블레의 이름은 소나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뜻 그대로 사랑눈과 소나기의 만남은 책을 읽는 독자의 각자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로 끝맺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다음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 소개할 책은 제목으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시인 사랑을 노래하다이며 동서양 시인들의 사랑을 나름의 내용으로 번역한 사화집입니다. 사화집이란 그리스어로 꽃을 모은 것이라는 뜻이며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사랑에 대한 시인들의 이야기를 작가들이 묶어 보았습니다. 이번 사랑 시들을 통해 늙어 나약해지고 메마른 감정에 새싹을 돋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동서양 각 5명의 시 전문가들이 사랑을 주제로 하여 각 언어권별로 20편씩
선별한 총 100여 편의 시를 담고 각각의 시에 간단한 해설을 곁들인 사랑시의 입문서이면서 오랜 시있게 경험이 들어가는 해설서입니다. 백 선생님, 평소 시를 즐겨 읽으시죠? 네, 시를 읽으면 잔잔하면서도 마음의 울림이 느껴지는 듯해서 정말 좋아요. 요즘에 친구와 함께 시를 읽으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쓴 사랑시가 어떠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저도 무척 시를 좋아합니다. 더욱이 이 책이 좋은 것은 동서양의 시를 담아놓은 책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의 나라 시대로 치우치지 않고 사랑이라는 하나의 주제여서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여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전 세계적으로 다채롭게 표현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행복해지는 말이죠. 서양시는 제가 쉽게 접해보지 않았는데 해설까지 담겨져 있어 읽기 좋았어요. 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같이 해설해주는 책이므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시를 처음 입문해 보시는 분들에게 더욱 좋을 듯합니다. 네, 특별히 독자의 마음으로 가 닿을 수 있는 내용들로 선별하였습니다. 시와 함께 해설도 참고하여 시에 대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한국어 시로서 소개되었던 황진이 시가를 백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신다면 이 겨울과 잘 맞을 듯 합니다. 이 시를 듣는 모든 분들도 사랑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동짓난 기나긴 밤, 동짓날 기나긴 밤 허리를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임 오신 날 밤이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정말 아름다운 시 한 편이죠. 덕분에 좋은 시를 감상해 볼 수 있었네요. 그럼 다음 시를 소개할게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우정영 씨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포레스트 위스퍼러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인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명함인데요. 뜻은 숲에서 속삭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런 명함을 갖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책 소개에 앞서 우정영 씨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가는 자칭 나무의사라고 명칭되어 있어요. 중학교 졸업장이 최종 학력이지만 작가는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나무에게서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나무에 관한 30년 경력을 갖고 있는 정말 나무의사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지요. 이전에는 천문학자를 꿈꾸었지만 생명 판정을 받은 뒤에는 몹시 방황하게 되었고 그때 스스로를 붙잡아준 것이 나무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꿈꿨던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죠. 작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네, 우연한 기회로 원예 농장에서 도제로 일을 하게 되었고 일을 하면 할수록 나무를 키우는 일이라면 평생이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함께 일했던 노인의 가르침은 평생의 신념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그 노인분은 그에게 나무를 옮길 때는 나무가 이사를 하는지 모르게 하라. 또 나무를 자를 때는 나무에게 먼저 물어봐라. 나무를 다룰 때 언제나 나무 입장에서 먼저 바라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좋은 분과 인연을 맺고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군요. 네, 작가에는 살면서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데리고 사글세방을 전전할 당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악조건인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소나무를 통해 나도 이 소나무처럼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했다는군요. 책을 지은 저자 우정영 씨가 궁금하여 양력을 찾아보았는데요. 나무병원 푸른 공간 운영을 통해 30년 이상 아픈 나무를 돌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작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도심의 아픈 나무부터 몇백 년을 인간과 함께 살아왔지만 병충해와 자연재해로 병들고 있는 천연기념물 고목까지 우정영 작가의 손을 거쳐 매설하는 나무만 해도 수천 그루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나무 의사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해오고 있는 모습이 멋집니다. 그렇죠. 이처럼 나무 의사로서 작가의 손을 거쳐 돌봐지고 살아나는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내는지 자꾸 묻는다고 하는군요. 그 답변으로 작가는 나무를 살려내는 일은 이틀없던 스스로의 삶을 붙들어준 나무에 대한 보온이고 자신이 그랬듯 시련 앞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잘 보살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작가는 나무 한 그루를 정성껏 보살펴도 나무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나무들의 미래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나무를 통해 우리들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 인간은 자연보호를 위한 생각이 점차 좋아지지 못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나무가 주는 힘을 믿고 세상 그 무엇에도 해를 끼치지 않은 존재로서 인간에게 평안을 전해주는 나무.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순간마다 최대치로 살아내는 나무. 인생을 살아오며 어려운 질문에 부딪힐 때마다 나무를 통해 해답을 얻었던 우정용 작가는 이 주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 나무의 깊은 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이 책을 쓰셨다고 하네요. 선생님, 우리가 다니고 있는 복지관 인근 종로구 통이동에 있던 백석나무 이야기를 아시나요? 예, 600년이 된 고목이며 센 강풍으로 인해 쓰러졌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네, 맞아요. 작가는 그 죽은 백석나무를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군요.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백송은 나이테 간격이 거의 변동이 없을 만큼 좁고 짙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환경 속에서 인간같이 그 나무 또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와, 저도 처음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성장의 기록을 나이테로 마치 자서전처럼 고스란히 남긴다고 하죠. 나이테의 간격이 색이 연하고 넓으면 당시 환경이 풍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반대로 짙고 좁게 보인다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시련을 겪으며 자란 나무라고 하죠.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단어들도 있어요. 뿌리 골무와 우둥지라는 단어였어요. 혹시 수 선생님이 산을 다니면서 커다란 바위가 마치 칼로 베인 듯이 반듯하게 갈라진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런 바위가 갈라질 수 있지? 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뿌리 골무로 인해서 그렇게 갈라진다고 하네요. 오, 나무 뿌리 골무로 인해 그렇게 되었던 것이 신기합니다. 우둥지라는 단어는 제가 아는 단어입니다. 소나무 등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나뭇가지를 뻗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나무 끝에 있는 이 우둥지가 자라나고 있는 환경 상황에 맞춰 나뭇가지를 구부러지게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는 이 책을 읽고서야 나무의 신비한 생명력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 번 자연에 대해 감동했어요. 다음은 선생님이 읽은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여든이 넘은 아버지가 먼저 떠나게 된 딸을 그리워하는 절절한 마음을 담아낸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문학박사이자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효른 교수이며 장군 후 수염으로도 알려진 작가입니다. 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밖으로 표출해내지 못한 울음들을 마음속으로 삼켜내며 표현의 세월을 보내며 전할 수 없는 편지를 써왔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책으로 표현했으며 읽을수록 그 마음이 간접적으로 느껴져 읽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인상 깊은 것은 소 제목마다 끝맺은 걸로는 이것이 오늘의 굿나잇 키스다 라고 쓰는 부분이었어요. 곁에 없는 딸에게 이제는 글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책의 제목을 먼저 보았을 때는 어떤 책일까 무척 궁금했었는데 먼저 떠난 딸을 향해 못다 전한 마음을 글로 쓴 책이군요.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아낌없이 잘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답니다. 작가와 같이 뒤늦게 후회는 하지 않을지 되짚어 보게 되었지요. 백 선생님도 후회 없이 마음을 표현하고 전하길 바랍니다.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는 없지만 그저 속으로만 삭히는 것이 아닌 글로 표현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책 구절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린다. 너는 아들을 잃고 세상의 땅끝 아이들을 품었다. 나는 딸 하나를 잃고 더 넓은 세상의 딸들을 품는다. 우편
전화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내 사랑하는 딸에게 전해질 것을 기도한다. 오늘만 울게 하소서. 부족한 아버지가. 정말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말이 와닿네요. 죽음 뒤에 영원히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떠난 이를 그리워하고 아무리 외쳐도 그 마음을 떠난 이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죠. 저도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아낌없이 전해보아야겠어요. 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직 전달하지 못한 마음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온전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할 수 없거나 쑥스러워 전달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효령 작가와 같이 글로 전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친구들에게 어쩌면 말보다는 글로 전하는 것이 더 전심으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백 선생님, 마지막 5번째 책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소개 글과 같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을 취급하여 담아낸 타임 스낵이라는 필명의 작가가 쓴 스낵 인문학입니다. 작가명이 굉장히 독특하죠? 작가는 2018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타임 스낵으로 개설을 운영하였고 현재 약 70만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매주 가자처럼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지식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책은 경제, 역사, 과학, 예술, 상식 등 48가지 이슈를 흥미로 시작해서 지식으로 마무리했죠. 책의 차례로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어지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죠. 그 속에서 자투리 시간에 짤막하게 3분 이내로 알아보면 쓸모있는 지식들을 담아내었어요. 선생님,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떠셨을까요? 평소 여러 책을 읽으시는 선생님의 느낀 점이 궁금해요. 책 표지부터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스낵처럼 표지 또한 과자 봉지 모양을 닮은 것이 재미있게 와 닿았죠. 정말로 작가 의도처럼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에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읽어보면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더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차례를 살펴보았을 때 이 책을 빠르게 읽어보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중 재치 있게 지어진 소 제목을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70일 동안 자면 2천만 원을 드립니다. 남의 물에 대한 2가지 선택. 수돗물과 생수. 눈뜨고 재치기를 하면 생기는 일. 먹고 싶은 과자를 고르고 맛있게 먹는 것처럼 이 책 또한 각자의 챕터 제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관심 있는 내용을 골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네, 요즘 시대처럼 시간을 쪼개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책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내용을 찾아보는 시대인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읽어볼 수 있도록 작성된 스낵 인문학은 책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도전해서 읽어볼 수 있는 책이랍니다. 네, 각 분야별 내용이 3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볍게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책 내용이 짧게 이루어져 있어 더 이상의 이야기는 스포가 될 수 있어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네, 정말 그렇네요. 표지만 보아도 흥미를 이끄는 책이니 과자를 먹는 것 같은 스낵 인문학을 시청하는 분들이 많이 읽어보시면 알아두고 쓸모있는 다양한 인문학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에서 보았던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어떤 것을 알고자 한다면, 정말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오랫동안 바라봐야 한다. 초록을 바라보면서 숲의 봄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 양채식물 잎사귀에 까칠한 솜털과 꼬불거리는 검은 추기가 되어야 하고 잎사귀들 사이에 작은 고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그 잎사귀들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움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 시처럼 올해 저희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해서 영상을 선보여 보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무척 빠른데요. 네. 처음 진행할 때는 쉽지 않겠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12월 어르신 추천 도서 영상까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분들께 다채로운 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제 스스로도
많은 지식을 알아가는 네, 시간이 그렇군요. 되어 아주 뜻깊었어요. 처음에 제가 책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망설여졌고 영상 촬영이 어색하고 서툰 모습들이 있었죠. 책을 가까이 두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 종류의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 시작했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책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백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즐거웠습니다. 네,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저도 서기서 선생님과 함께 증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12월 추천 도서 영상을 통해 시청자분들이 더 다양한 지식을 쌓고 새로운 책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2021년이 어느덧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저희가 소개한 책도 읽어보시고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도 잘 세워보길 바랍니다.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탑골TV 구독, 영상 좋아요와 책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꼭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